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예전에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이 되면은 한국 분들도 굉장히 많은 기대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워낙 할인폭이 크다 보니까 진짜 뭐 이때 한번 우리 남자들도 전자제품도 실컷 사고 뭐 그런 일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얘기들이 좀 별로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블랙 프라이데이가 좀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미국에 있는 분들한테도 좀 물어봤더니 그전에와 달리 거의 할인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그 요즘에 물류 대란, 공급망 대란 때문에 여기서 공급이 좀 딸리다 보니까 이 그 수요 업체들, 그 물건을 팔아야 되는 업체들도 그렇게 사실 블랙 프라이데이가 재고떨이 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떨 재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에 할인이 별로 없고 그래서 이번엔 별로 재미가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물류망 관련한 공급 대란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때마침 코트라에서 굉장히 좀 흥미로운 리포트를 하나 발간을 해줬어요. 미국 바이어 101개사에 물어본 물류 대란 피해 현황과 전망. 미국 달라스 무역관의 이성은님의 리포트입니다. 이게 코트라에서 실제 미국에 있는 바이어들에게 직접 물어봤나 봐요. 이게 지금 물류 대란의 피해와 현황은 좀 어떠냐라고 물어본 내용인 것 같아서 우리가 좀 물류 대란에 대해서 파악을 해볼 때 좀 더 참고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물류 대란의 원인부터 좀 살펴보면은 여기서 무역관에서 지적을 했던 문제는 참 미국 경제가 코로나19에서 좀 완전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미국의 소비 쪽은 완전히 코로나19에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공급망 불안과 물가 상승으로 상품을 거의 상품을 구할 수 없는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는 생각보다 빠르게 반등을 했는데 공급은 생각보다 느리게 반등을 하다 보니까 병목 현상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식품에서 전자제품,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항상 언제든지 쉽게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품목들 대부분의 공급 부족을 좀 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그 수급 불균형이 좀 있는데요. 수급 불균형이라는 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소비는 빨리 반등을 했고 생산은 락다운, 동남아라든지 중국의 공장 락다운 때문에 천천히 회복되는 바람에 그런 게 좀 있었고 그리고 이게 공급이 회복되는 속도도 생각보다 좀 빨리 진행이 되면서 물류 쪽에서 막힌 측면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이게 LA의 롱비치항이라든지 LA 항구가 물동량이 지금 최고치를 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은 정상이 안 돼 있는데 소비는 이미 반등을 했고 그리고 생산이 정상화가 되는 속도가 물류가 풀리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나타나면서 이렇게 그 재고 소진, 수요 폭증, 이런 공급 부족 이런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태평양 상선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8월 사이에 LA항과 롱비치항을 통해서 수입되는 화물량이 689만 그리고 2019년 대비 23%, 전년 대비 무려 3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원인 중에 하나는 다들 아시다시피 그 항구의 노동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항구에 물건을 가지고 오면 이걸 트럭에 실어서 트럭으로 싣고 나가는 그런 노동자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트럭 운전수 부족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미국의 서부 해안 부두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에는 약 15,000명이 소속이 돼 있는데요. 이게 코로나19가 지났는데 거의 대부분이 상당히 많은 노동력이 복귀를 하지 않은 상황이고 또 하나는 트럭 운전사 같은 경우에 상당수가 중남미 이민자들이 좀 다수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트럼프 정부에서 강한 이민 정책을 통해서 그분들을 좀 몰아낸 측면이 있고 그리고 그 자리를 약간 미국 사람들이 좀 대체를 하고 있었는데 미국 분들이 어떤 그 소비 지원금 같은 거, 재난 지원 같은 걸 받으면서 여기에 다시 일자리로 복귀하지 않는 그리고 중남미에 계신 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의 코로나19 때문에 복귀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몇몇 트럭 산업 관계자들은 트럭 운전사 부족에 대해서 9월에 종료된 정부의 높은 실업 급여액을 좀 비난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하고요. 여기 또 하나 좀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도 그런데 이 스타트업들이 물류에 뛰어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떤 거냐면은 그 배달 앱들이 굉장히 많이 그 확산이 되면서 그 배달 기사들이 좀 많이 필요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달 어플리케이션에서 프로모션을 요새 굉장히 세게 걸었어요. 그러니까 배달 한 건당 얼마 주는 그 돈을 많이 제공을 했어요. 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택시가 안 잡혀요. 택시기사분들이 택시하는 것보다 저기서 배달하는 게 좀 더 페이가 세대. 그래서 그분들이 법인 택시로 안 나가고 차라리 라이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미국에서도 스타트업 운송업체들, 그러니까 스타트업들, 그 지역에 있는 라스트 마일이든 아니면 장결 마일이든 자신들이 스타트업 그를 통해서 물류를 하겠다는 그런 사업자들이 여기저기서 트럭 운전사들을 좀 더 높은 가격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항구에서 움직여야 되는 어떤 제일 중요한 인프라 역할을 해주는 트럭 운전 기사가 굉장히 좀 떨어졌다. 많이 숫자가 줄었다라는 분석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트럭 운전사들의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데 무려 2020년 4분기에는 트럭 운전사들의 이직률이 90%에 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고된 일이다 보니까 아예 나가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옮기거나 하는 일이 워낙 이렇게 되다 보니까 화물을 수송할 수가 없어서 컨테이너에 부두에 컨테이너가 많이 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항만에 쌓여 있는 컨테이너를 어떻게 하면 빨리 옮길 수 있을까 싶어서 지금 그 항만 당국은 11월부터 장기간 컨테이너를 쌓아둔 해운사한테 벌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일정 기간 동안 컨테이너를 안 치우고 여기다가 이걸 안 가져가면은 여기다 벌금을 물리는 건데, 트럭으로 운송되는 컨테이너는 9일, 철도로 운송되는 컨테이너는 3일까지 부두에 쌓아놓을 수 있고, 이 부두에 쌓아놓은 시간이 9일, 3일이 넘어가면 여기다가 벌금을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컨테이너 한 대당 하루에 $100의 최초의 벌금이 부과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매일매일 $100씩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9일이 되는 첫날 $100, 그 다음에 $100 이렇게 계속적으로 부과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월 달 들어서는 롱비치항에다가 이게 쌓아놓을 수 있는 컨테이너의 높이를 훨씬 더 높게 쌓을 수 있도록 긴급 명령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전에는 컨테이너를 딱 2개를 더 쌓을 수 있었는데 긴급 명령에는 한 4개를 쌓을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이게 빨리 소화가 되면은 한 90일 정도까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 컨테이너 높게 싸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서 좀 더 높게 싸고 90일 동안 발효를 해서 좀 해보자라는 건데, 여기가 왜 90일이냐면은 우리가 아무래도 연말 블랙 프라이데이나 아니면 크리스마스 시즌 이럴 때 선물 수요, 상품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때만 잘 넘기면 그 다음부터는 좀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관측들을 좀 하면서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상화 시기는 언제쯤이 될지라는 부분도 굉장히 관심을 가는 포인트인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공급망 문제가 2022년까지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공급망 정상화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건데요. 최소 4개월에서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의 변목 현상을 단기간에 해소될 거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 중요한 얘기인 101군데의 바이어들의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대상은 수입상이 한 70% 정도 되고, 제조업체가 13%, 서비스업체가 10%라고 합니다. 지금 그 업체들은 이게 일단 유통기한이 짧은 물건은 아예 판매를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좀 이어지고 있고, 이거를 유통기한이 짧으니까 가지고 와서 공급하면 이미 폐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예 판매를 하지 못하는 기관이 있고, 또 컨테이너 보관 기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하자 발생률도 굉장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입에 걸리는 시간은 최소 4주 이상 지연이 됐고, 비용도 2배 이상 높아졌다라는 것이 바이어들의 공통된 대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식하지 못했는데 이 과정이, 물류 대란이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바이어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소수 대란이 났을 때도 사실 요소 가격이 올라간 거는 올해 한 7월, 8월 이때부터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요소가 딱 끊기고 나니까 우리가 요소수 대란이라는 걸 느끼게 됐잖아요. 이게 물류 대란도 이미 한 1년 반 전부터 물류 대란이 있었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15%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물류 대란으로 해서 납품 차질이 1년 전부터 있었다는 사람들도 무려 42%예요. 그러니까 최소 1년 전에 물류 대란을 느끼고 있었던 바이어가 무려 57%나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물류 대란을 느끼는 거는 뭐 블랙 프라이데이다, 프랑스 크리스마스다 그래가지고 단기에 뭔가 몰려 있는 걸 본 건데, 실제로 물류 대란이 오고 가격이 뭐 올라가고 했던 거는 최소 1년, 길게는 1년 반 전에 있었다는 응답이 무려 55%나 됐습니다. 물류 지연의 가장 큰 요인은 항군의 교통 포화량을 가장 큰 이유로 봤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서부항, 이게 미국으로 치면 LA라든지 롱비치가 밀리고 있다 보니까 이걸 우회하는 배들도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도 동남아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그쪽으로 보내는 것들이 워낙 병목 현상이 심하다 보니까 차라리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으로 해서 가는 그런 항로를 이용해서 마이애미 항구로 가는 그런 항로를 택하는 항구들, 그 선사들도 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 서부항뿐만이 아니라 동부항에서도 약간 지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류 대란으로 인해서 실제로 도착하는 기간이 얼마나 지연이 되고 있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한 2달에서 3달 정도 지연이 된다는 게 무려 31%나 됐습니다. 우리가 뭔가 물건 하나 주문을 할 때 원래는 한 6개월 있다 와야 되는 물건인데 1년 넘게 걸리는 그 비중이 무려 31%나 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31일에서 60일 사이가 26.7%, 120일에서 180일 이상 걸린다는데도 한 5%나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는 얼마나 될까? 정말 여기가 물량이 딱 끊기는 시즌은 얼마큼 될까라고 해서 보유 재고가 얼마나 됩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전년 대비해서 11에서 30%라는 응답이 23%. 그러니까 100이 있다면 한 지금 30보다 적게 가지고 있어요라고 하는 응답이 23%로 가장 많았고, 그리고 51%에서 70%, 전년보다 한 절반 정도 갖고 있어요라고 했던 응답이 22.8%입니다. 그리고 재고가 아예 10%밖에 안 남았다. 작년에 100을 갖고 있었다면 10밖에 안 남았다라고 하는 응답도 21%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재고가 절반 이하라는 답변 비중이 가장 높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상황이 지속이 되면 아예 재고가 다 사라지는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3개월 이내에 재고는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응답한 비중이 31%나 됐습니다. 그리고 3개월에서 6개월 이내가 31%, 거의 비슷하죠. 그러면 최소한 6개월 이내에는 다 소진이 될 거다 라고 응답한 비중이 무려 62%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공급 대란이 현재 상황을 이어가게 된다면 정말 6개월 후에는 아예 그 공급이 안 되는, 재고가 소진되는, 그리고 엄청나게 물가가 올라가 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서 지금 내가 물건을 받아오는데 물류 때문에 되게 힘들어. 그리고 물류비가 많이 올라가.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나는 좀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거를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를 시키면 어떻게 될까? 이게 소비자들이 이 문제를 느끼려면 정말 소비자 물가가 올라갈 때 이런 걸 느끼게 되잖아요. 요소수도 10,000원 하던 게 10만 원으로 올라가면서 우리가 야 이거 큰일 났구나라고 느끼게 된 것처럼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전환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냐라고도 이제 바이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가격 인상 시기를 묻는 질문에 현재 인상 계획이 없다는 질문은 15%에 불과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85%는 앞으로 가격을 인상을 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2개월 이내에 인상을 하겠다는 응답이 무려 41%, 그리고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올리겠다는 응답이 33%입니다. 둘을 합치면 무려 74%의 바이어들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버티긴 좀 힘들다. 6개월 안에는 우리는 무조건 가격을 인상할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그 공급단에서 많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서 더 이상 공급자들이 버티지 못하고 소비자 가격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은 이 소비자 가격이 인상되면서 소비자들이 그 물가에 대해서 체감하게 되는 그런 인플레이션 문제는 이게 단기에 해소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것을 이번에 응답을 통해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 정부의 노력이 물류 대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냐라는 질문에는 안타깝게도 한 47.5%가 어느 정도는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응답이었고,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응답이 한 34.7%, 크게 도움이 된다는 질문은 7% 남짓이었습니다. 바이어들이 체감하고 있는 물류 대란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될 것 같다라는 응답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물류 정상화는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 내년 3분기, 내년 3분기면 2022년 9월이잖아요. 이때가 42.6%로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내년 4분기가 28.7%였습니다. 그럼 최소한 9월까지는 물류 대란이 해소되지 않을 거다라는 응답이 거의 70%가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럼 좀 더 가깝게 한 2분기 정도에는 해소가 되지 않겠냐라고 기대하는 응답은 17.8%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 안타까운 게, 그러면은 이게 해상 운송이 좀 힘들면은 좀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뭐 그럴 수는 없냐라고 해서, 아니면은 이게 미국으로 조금 힘들면은 캐나다라든지 멕시코라든지 이쪽으로 우회할 계획은 없냐라고 했을 때 이게 물류의 경직성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캐나다로 운송을 전환할 계획에 대해서는 55%가 없다라고 답을 했고요. 비행기에 대해서도 50%가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그 물류를 기존에 해왔던 분들이 이거를 갑자기 뭔가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대안으로는 뭐 미국 내 구매, 미국 갖다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사던 거를 그냥 미국에서 사거나 아니면 다른 항구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다치의 상품을 발굴하거나 가격
인상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방법들을 보면은 뭐 그렇게 딱히 대안을 모색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보겠다라는 의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코트라에서는 현지에 독자 물류 창구 구축이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서 공동으로 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좀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이렇게 작은 물량을 가지고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이게 규모의 경제도 안 되고 이게 물류도 좀 늦게 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창고 보관이라든지 포장 배송 등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독자 물류센터 구축 어떤 사업, 그러니까 함께 물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신 분들은 이게 링크를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뽀피디가 이거 링크 좀 넣어주시면은 여기를 통해서 좀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들에 대한 바이어들의 느끼는 그런 체감도가 굉장히 부정적이다라는 거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정말 물류가 해소되는데 뭐 9개월은 걸릴 거로 보이고, 뭐 가격도 굉장히 높을 걸로 보이고, 근데 사실 이거는 이게 실제로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도 맞겠지만, 그 어려움이 체감에 있는 분들이 보는 어려움은 더 길고 깊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터널을 밖에서 보는 사람보다 그 터널 안에서 빛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 보는 분들이 볼 때 이 터널을 훨씬 더 길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약간의 좀 긍정적인 소식들이 있다 그러면은, 제가 월스트리트저널에 나온 얘기를 좀 봤을 때 중국의 공장 폐쇄가 좀 완화되는 게 있고, 에너지 부족도 좀 완화되고, 그리고 항공 운영 축소도 좀 완화가 됐다.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발생하고 있는 병목 현상이 어느 정도는 좀 해소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월마트라든지 홈디포, 타겟 같이 미국의 대형 유통 체인이 가지고 있는 상품 재고도 어느 정도는 좀 확보가 된 것 같다. 그리고 해상운임도 대형 체인의 어떤 수입 물량, 그러니까 이 대형 체인들의 수입 물량이 어느 정도 재고를 확보하고 나니까 해상운임도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것들과 함께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 생산도 증가를 하고 있고, 반도체, 섬유 제품 생산 병목도 완화가 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지금은 진짜 병목 현상이 제일 안 좋을 때보다는 좀 더 나아진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을 월스트리트저널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항구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선박도 86척에서 19척으로 줄었고, 동남아의 코로나19가 굉장히 심했을 때 그 공장을 락다운하고 노동자들이 고향에 돌아가고 했던 것들의 복귀율이 높아지면서 가동률도 한 80% 정도까지 올라온 걸로 봐서는 이게 어느 정도는 좀 해소되는 기미가 보이는 것 같다라는 것이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의 관점이고요. 또 이게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에 굉장히 이제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되는데, 이 수요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고 러시아 공장들이 조금 쉬고 나고 뭐 이렇게 되면은 내년 초에는 물류 대란이 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을 좀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바이어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어려움에 대한 공급자적인 시각에서의 시선,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약간 미국의 언론의 관점에서 봤을 때 보여지는 그런 시선들이 물류 공급 대란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해 줌으로써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더 두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우리나라 의류 산업에 대해서 조금 보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근데 이 의류 산업을 왜 보고 있었냐면은,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아디다스라든지 갭이라든지 뭐 이렇게 큰 대형 그 의류 회사들, 글로벌 의류 회사에다가 우리나라가 물건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규모가 꽤 되거든요. 만드는 회사들이 꽤 많아요. 근데 사실 그 베트남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섬유 공장들이 그쪽에 많이 위치가 돼 있었는데, 코로나19가 굉장히 급격하게 확산이 되면서 이 부분에서 그 락다운이 되게 심했었어요. 그래서 옷을 아예 만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코로나19가 조금은 잠잠해지고 공장이 지금 다시 가동이 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이제 4분기쯤부터 해서 이 물량들이 좀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들이 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그 재고가 그쪽에 많이 없고 여기서 락다운 때문에 많이 못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블랙 프라이데이 때 할인을 많이 못 해주고 이런 일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OEM 업체들은 여기서 그 물건을 많이 못 만들어서 매출 손실이 좀 그동안 있었을 수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번에 4분기가 되면은 여기서 다시 물량을 소화를 함으로써 좀 매출 손실을 조금 더 만회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여기서 그 할인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단가도 조금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소비자 가격 인상도 이루어지게 되면 이쪽에서 단가 협상에서 좀 그래도 협상력을 좀 갖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의류 회사들, 그 동남아에서 뭔가 물건을 만들어서 물류를 옮기는 쪽에서는 약간은 그 지난 3분기보다는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류 산업 관련해서 동남아 쪽에 공장이 있는 그 기업들에 대해서 좀 더
더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이런 의류 기업들의 문제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물류 대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보시면은 이런 산업들이 이렇게 돌아가고 앞으로 좀 이렇게 전망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을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발칙한 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